최근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화제를 몰고 있죠. 특히 사극의 대부로 알려진 최수종님이 10년 만에 복귀한 작품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종님은 태조왕건, 대조영, 해신 등 많은 히트작에서 주인공을 맡았었는데 이번에 고려 거란 전쟁으로 복귀한 거예요. 이 고려 거란 전쟁은 고려와 거란 사이의 전쟁인데요. 주로 여요 전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여요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실제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지식 채널 AI 스토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요전쟁은 993년부터 1919년에 이르기까지 2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전쟁입니다. 서희, 양규, 강감찬 등 여러 유명한 인물이 이 전쟁에서 나왔고요.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만큼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냐 보면 우선 거란은 나라를 세운 지 10년 만인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주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와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사신과 함께 낙타 50피를 고려에 선물로 보냈는데요. 고려의 태조왕건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국가로 인식하였고 거란의 사신들을 섬으로 모조리 유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낙타는 모두 개성에 위치한 만부교 아래에서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죠. 이 사건을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고려와 거란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고 거란과 고려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다만 거란은 큰 굴욕을 당한 이후에도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는데 바로 중원에 자리 잡고 있는 송나라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고려는 북진정책을 펼치면서 송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했고 발해 유민들이 세운 국가인 정한국도 송나라와 화친하면서 요나라는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요나라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986년 정한국으로 쳐들어가 멸망시킨 요나라는 만주 전체를 장악하였고 이후 고려에게 송나라와 친교를 끊고 본인들과 화친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나 고려는 이 요청을 거절하였고 993년 10월 요나라의 소손영은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소손영은 봉산군 일대에서 윤서한이 이끄는 고려군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점령한 뒤 고려가 항복하지 않을 경우 요나라에 80만 대군이 쳐들어갈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물론 당시 상황으로 보아 80만은 과장된 숫자이고 실제로는 10만 정도의 병력이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였죠. 무튼 거란의 협박으로 인해 고려 조정에서 신료들은 항복하자는 항복론과 단순히 항복이 아니라 땅도 일부 내어주자는 할양론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희가 등장하는데요. 서희만이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요나라의 진짜 목적이 고려 침공이 아니라 전쟁을 가장한 일종의 경고임을 파악하였고 항복론과 할지론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후 소손영과 서희와의 회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서희가 예상한 대로 요나라는 애초에 고려를 침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요나라의 주적은 연운 16조를 사이에 두고 격전을 벌이던 송나라였고 봉산군을 점령한 것은 송나라와의 본격적인 전쟁에 대비하여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고려와 친교 협상을 맺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요나라 입장에서도 송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중 송나라와 친교를 맺고 있던 고려군이 후방에서 쳐들어오면은 곤란해지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단판으로 인해 요나라는 송과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고려는 강동 6주를 얻게 되는데요. 이 강동 6주는 원래 발해의 영토였으나 발해를 멸망시킨 요나라가 넓어진 영토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웠고 변방에 위치한 이 지역까지 요나라의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진 세력이 남아 활개를 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요하의 단판을 통해 고려는 무주공산 상태인 강동 6주를 공격해 점령해도 묵인하겠다는 약조를 받는데요. 여기서 요나라가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판단 미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요나라는 험하기로 유명한 지형인 강동 6주를 고려가 쉽게 평정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고려는 순식간에 강동 6주를 점령한 뒤 후위를 대비하기 위해 방어시설까지 갖추어버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 강동 6주는 이후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의 주요 배경으로 알려져 있는 귀주대첩이 벌어진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을 거란군은 멸망 전까지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려라는 불안 요소를 잠재운 요나라는 이후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고려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려와 송나라와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강동 6주를 되찾고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당시 고려에서는 고려 서북면을 지키던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국왕 목종을 폐위시키고 조정을 장악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는데 요나라는 이 정변을 구실로 삼아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자신만 대군을 일으켜 고려를 침공해 옵니다. 이 2차 침공으로 인해 고려는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는 제2차 여요 전쟁입니다.
전운이 감돌자 고려 조정은 고려 전역에 있던 병력을 최대한 모집해 실권자인 강조를 통주로 보냅니다. 한편 요나라는 이전 1차 침공과는 다르게 사신을 보내 고려에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이는 고려 조정 내 주전파와 주화파의 분열을 유도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의 선전포고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010년 11월 요나라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 육주의 흥화진으로 진격합니다. 당시 흥화진에는 고려병사 3,000명이 전부였습니다. 3,000대 40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병력 차이였죠. 그러나 서희의 외교단판 이후 강동 육주는 모두 요새화가 된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고려에는 희대의 명장 양규가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11월 중순부터 일주일간 공격을 퍼붓지만 양규가 이끄는 고려군은 끝까지 저항하였고 결국 거란군은 엄청난 수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조가 이끄는 통주에서 발생합니다. 강조는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다가 거란군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초전에서 승리한 고려군은 지휘관의 방심으로 인해 결국 거란군에 크게 격파당하고 맙니다. 이때 강조, 이현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체포되거나 사살되었습니다. 야전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거란군은 통주성까지 직접 공격을 이어나가는데요. 다행히 고려의 최질, 홍숙, 이원기, 최탁 등이 활약하면서 2주가 넘게 거란의 공격으로부터 통주성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조가 이끌던 그 부대가 고려군의 주력 정예부대였고 사망자만 3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는 이후 임금이 개경을 그대로 방치한 채 몸을 피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한편 서경 지역에서는 현종이 거란군을 막기 위해 탁사정과 지체문을 급파하는데요. 지체문은 왕명을 받고 먼저 서경에 도착하지만 서경의 유수 원종석은 이미 항복을 결정하였고 항복 문서는 서경을 떠나 거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체문은 항복사절을 추격해 죽인 뒤 항복 문서를 불태워버리지만 서경 국민들은 지체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혼란에 빠지고 결국 지체문을 서경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항복을 하려는 순간 탁사정이 대군을 이끌고 서경에 도착하는데요. 탁사정을 만난 지체문은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항복 선언을 했던 매국노 원종석은 탁사정에게 죽임을 당하고 서경의 혼란도 진압됩니다. 만약 탁사정이 단 하루만 늦게 도착했다면 거란군은 서경에 무혈 입성했을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서경에 도착한 거란군은 매복한 고려 기병에 의해 반파되고 분노한 요나라 성종은 서경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서경에서 고려군은 있는 힘껏 싸워보지만 거란군의 총공세는 막강했습니다. 전황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탁사정은 대도수에게 동문으로 공격해 거란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자신은 서문으로 출격해 거란군을 기습하자는 작전을 짜고 시행합니다. 그런데 동문에서 공격한 대도수와 다르게 탁사정은 서문을 나오자마자 남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탁사정은 패전을 막은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졸장이 되어 역사 기록에 남게 되죠. 그리고 배신당한 대도수는 분전하지만 결국 거란군에 패하고 맙니다. 지휘부와 주력군이 하룻밤새 사라져버린 황당한 상황에서 서경은 잠시 혼란에 빠지지만 중간 간부였던 조원과 강민첨의 활약으로 거란군을 막아내면서 다행히 서경을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두각을 보인 강민첨은 이후 3차 여효전쟁에서 강감찬의 다음 갖는 부원수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한편 전쟁의 장기화와 교착 상태를 우려한 거란군은 고려의 왕을 신속하게 사로잡기 위해 흥화진, 서경, 통주 등 후방을 방치한 채 개경을 향해 남하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경악하고 항복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의 명장 강감찬은 끝까지 항전을 주장하는데요. 강감찬의 설득으로 인해 현종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개경을 떠나 남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